대한민국에는 분명히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월북한 인물도 아니고 정치인이거나 간첩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바다에서 일하던 선원이었고 조업 중이던 어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반복된 구조적 사건입니다. 바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 선원들의 송환이 여러 차례 합의되었음에도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장소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또는 동해 북측 해역입니다. 시기는 주로 1999년 이후, 특히 2001년, 2006년,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어선이나 소형 선박이 조업 중이었고 항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이 선박들을 납포했고 선원들은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북한이 사용한 표현은 늘 같았습니다. 불법 침입, 조사 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후 송환. 2001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이 회담은 6.11 공동선언 이후 비교적 분위기가 완화된 시기였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억류 중이던 한국 선원 일부를 송환하기로 합의합니다. 실제로 그해 일부 선원들은 판문점 또는 해상 인도를 통해 귀환합니다. 이 장면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정부 역시 성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함께 억류되었던 선원 전원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납포되었고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 일부는 귀환했고 일부는 북한에 남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정부는 송환 합의는 이행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북한은 일부는 자발적 잔류를 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잔류라는 표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전달된 서면 동의서도 없었고 국제기구를 통한 면담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이후 수년간 반복됩니다. 2006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이 북한에 의해 납포되고 선원들이 억류됩니다. 당시 남북 간에는 실무 접촉이 있었고 북한은 조사 후 송환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이 발언은 남측 당국을 통해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선원은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시기부터 가족들은 정부 부처, 국회, 그리고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송환이라는 단어가 점점 의미를 잃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합의는 있었다고 말하지만 합의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두 합의였다는 설명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두 합의라 하더라도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적십자 회담에서 오간 사안은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선원의 이름이 명시된 송환 합의 문서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억류된 선원들의 연령이 고령에 접어들었고 일부는 1950년, 60년대 출생자였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생사 확인은 북한에 생존해 있다는 간접 전달이었고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구가 실제 결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 구조가 드러납니다. 북한은 합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붙였습니다. 전향 여부, 잔류 의사, 그리고 조사 결과, 즉 합의는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합의는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남한 정부는 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억류된 선원들은 외교적으로도 애매한 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간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일부만 이행되었으며 그 불이행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조적 사건입니다. 특히 합의는 했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국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어디까지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가족들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억류된 선원의 배우자는 고령이 되었고 자녀들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일부 가족은 사망했지만 그 사실조차 북한에 있는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국적이 보호막이 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더 분노를 유발하는 이유는 송환된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북한이 송환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송환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납포된 사람 중 일부는 귀환했고 일부는 남았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명확한 기준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북한은 합의를 외교 카드로 사용했고 남한은 합의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원 개인은 억류자도 포로도 난민도 아닌 상태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내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사건은 끝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붙습니다. 국가 확인 불가, 진전 없음, 지속 협의 중. 이 문장들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억류, 한국 선언, 송환 합의 파기 사건은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국가 폭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고 국적은 있었지만 보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지금도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습니다.